안녕하세요. 부천 원더풀의원 당뇨발센터 원장 김우중입니다. 오늘은 당뇨발 관리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당뇨발은 평소 관리하는 것이 어쩌면 치료보다도 더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유념하고 귀 기울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당뇨발 환자들은 매일 자가검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루 한 번 이상 자기 발을 확인하고 상처가 없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양발의 발바닥 그리고 발가락 사이까지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발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에 상처가 확인된다면 근처에 있는 당뇨발 센터로 빨리 내원하셔야겠습니다. 하루 한 번은 양발의 온도 차이를 느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발이 갑자기 따뜻해지거나 차가워지는 경우에는 감염이나 허열 증상을 뜻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우선 몇 가지 금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담배는 절대 피워서는 안 됩니다. 당뇨 혈관병증이 심한 분들에게서는 흡연이 이를 더 악화시키고 가속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금연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화학약제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티논약이나 머큐로크롬 같은 것들을 발에다 작용하시게 되면 티논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발 조직도 같이 상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집에서 굳은 살 제거한답시고 칼이나 손톱깎이로 마구 자르시면 안 됩니다. 소독되지 않은 가위나 손톱깎이들은 오히려 감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굳은 살을 제거하시기 위해서는 병원에 내원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하체를 압박하는 압박 스타킹이나 거들 등은 신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발로 내려가는 혈관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신게 되시면 오히려 동맥을 압박하게 돼서 다리에 순환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래 서 있거나 다리를 꼬는 자세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발을 직접적으로 난로에 대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난로에 가까이 대시다가는 당뇨 신경병증 때문에 감각이 무디인 상태에서 화상을 입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발톱을 깎으실 때는 반드시 일자로 깎으셔야 됩니다. 발톱을 이렇게 둥글게 깎다 보면 발톱이 자라는 과정에서 끝부분이 발톱을 파고드는 내성 발톱 같은 게 생길 수가 있는데요. 이 내성 발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감염이 생기고 살을 계속 파고들기 때문에 당뇨발 환자들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자리를 파내는 작업은 하지 않을 것을 말씀드리고요. 혹시나 여러 가지 이유 등으로 시력이 좋지 않다면 깎으시는 중에 발톱 깎기로 인해 발가락 자체를 손상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인이나 가족분들에게 깎아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근처 당뇨발센터에 가셔서 발톱을 깎아달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올바르게 발 씻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뜨겁지 않은 온도로 세족하십시오. 추천하는 온도는 37도 이하 정도가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건 발에서 감각이 무뎌져 있기 때문에 얼마나 뜨거운지 바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씻기 전에 손으로 먼저 만져서 발이 닿아도 될 만한 온도인지 체크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발을 물에 너무 오래 담그지 마십시오. 세족 후에는 마른 수건으로 잘 닦아 말리십시오. 하지만 수건으로 닦을 때 너무 세게 문지르다가는 발이 오히려 손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씻고 나서 발을 말릴 때는 발가락 사이를 잘 말려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을 오래 물에 담그고 있거나 발가락 사이를 잘 말리지 않을 경우에는 남아있는 과도한 수분이 발을 뿔게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피부가 더 연해지고 이것 때문에 세포를 막는 기능이 떨어져서 세균 감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씻고 나서는 발에 전체적으로 보습 크림을 발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로션을 바르실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발가락 사이에는 바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남아있는 많은 잔여 로션들 때문에 오히려 발가락 사이의 살이 더 물러지고 이것 때문에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당뇨 신경병증이 진행된 환자분들께서는 발에 땀 분비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각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각질을 떼내는 것보다 크림을 정기적으로 발라주시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올바른 신발과 양말 신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바른 신발과 양말을 신는 것이 발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고 신발로 인해 생기는 발의 상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양말은 순면이나 순모 재질이 좋습니다. 그리고 매일 갈아 신으셔야 됩니다. 고무줄 땡기는 양말은 좋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압박 스타킹처럼 발로 내려가는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양말도 신발처럼 꽉 끼는 양말은 신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으로 말아넣는 양말이나 이런 것들은 발 쪽에 많은 압력을 주기 때문에 순환 장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능한 실내에서도 신발과 양말을 같이 신어주세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신발을 벗고 생활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실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발 외상에 되게 취약합니다. 문고리에 찌인다든지 방 바닥에 있는 어떤 물건을 밟는다든지 하는 경우가 되게 자주 있는 일인데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문제가 없겠지만 당뇨발 환자들은 그 작은 외상만으로도 큰 상처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신발은 얇은 슬리퍼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밑창이 있는 도톰한 슬리퍼 이상을 신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앞뒤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신발이 더더욱 좋겠습니다. 신발을 신으실 때는 신발 안에 작은 돌 같은 이물질이 없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작은 돌 같은 것들이 발 속에서 굴러다니면서 상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발을 신으실 때는 본인의 발 사이즈보다 1, 2cm 큰 신발을 신으셔야 됩니다. 신발을 맞추실 때는 발 볼 너비에 맞추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발가락이 눌리지 않도록 넉넉한 높이를 가지고 있는 신발이어야 됩니다. 가능한 오후 시간대에 맞추시는 것이 좋고 서서 맞추셔야 됩니다. 보통 오전보다 오후에 발이 더 붓고 서 있을 때 발이 조금 더 붓기 때문에 약간 부은 상태에서의 발을 맞추시는 것이 1, 2cm 느슨한 신발을 맞추시는 데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꽉 조이는 신발을 신게 되면 신발 자체로 인해서 발의 궤양이나 발가락 사이 궤양이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이런 경우에 치료가 굉장히 또 어렵게 되겠죠. 반대로 너무 느슨한 신발도 발 속에서 발이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가지고 상처를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당뇨발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당뇨발은 한번 발생하면 낫게 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상처가 생기지 않게 관리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은 결국엔 발의 상처를 나지 않게 하고 상처가 나더라도 빨리 확인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유념하시고요. 당뇨발 관리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근처 당뇨발 센터에 내원하셔서 함께 상담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고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내원하시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당신의 혈관은 원더풀, 부천 원더풀 의원 당뇨발 센터 원장 김우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